그러면 12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것은 이랬죠? 자, 1번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느냐? 민법 제245조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점유죠. 그러니까 점유 개실이 나와야죠? 네,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245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 답은 1번이겠죠? 자, 2번을 봤더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요.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라 그랬죠? 정확히 표현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들은 등기 접수일, 등록부에 기록되는 것들은 등록 접수일, 주식은 주주명부에 기록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명의 개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부에 기록된 날로 가자. 아셨죠? 그 다음에 3번에 대금 청산 전에 뭐가 됐대요? 등기가 먼저 됐죠?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됐으니까 그냥 등기 접수일이고, 4번은 뭐가 나왔고? 장기할부 나왔으니까 뭐뭐뭐 중 빠른 날. 아셨죠? 그 뭐뭐뭐가 뭔지를 좀 알고 계시면 더 좋고, 네, 등인사. 그 다음에 상속 나왔으니까 무슨 날? 상속개시. 자,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하지 않대요.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맞죠? 2번은요? 증여 나왔으니까 증여 받은 날 맞죠? 3번은요? 수용 나왔으니까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되는데 딸랑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틀렸죠? 3번이 답이죠. 대등수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등수까지 알아주면 더 좋은데 몰라도 하여간 3개가 나와야 되고 뒤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빠른 날. 이 말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4번은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이고, 5번은 상속이니까 상속개실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죠. 자, 1번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보이느냐? 자기가 건설했대요. 자, 자기가 건설이니까 자가 건설이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용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허가받지 않았대요. 허가받지 않았다고 단서가 붙었죠? 그러면은 승인 필요 없죠? 그냥 사용일이 나왔어야죠. 뭐 추후에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용일로 갑니다. 1번이 틀렸죠? 자, 2번은 뭐가 나왔고? 장기할부 나왔으니까 빠른 날. 그렇죠?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이죠? 그 다음에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 죄송합니다. 자,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이고 3번은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대요. 당연히 등기 접수일이 나와야죠. 4번은요. 상속 나왔으니까 상속개실이 나와야 되고 5번은 환지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가나 감소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증가자 있죠? 그러면 중간에 바뀌었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다음 날이 나와야죠. 다음 날. 네.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자 3번에 비과세 양도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비과세 양도소득 자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 하나 있었고,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이 있었고, 1세대 1주택이 있었고, 지적 제조사에 따른 조정금이 있었고.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그 중에 15번 보죠. 자, 농지를 교환 또는 농지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그랬을 때 박스 안에 봤더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나요? 비과세 한대요. 비과세. 자, 농지를 교환을 했을 때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어느 편에?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디귿 이하면 비과세 된다. 그러면 디귿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4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짜리가 들어가 있는 게 2번 아니면 4번 딱 두 개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기억번을 봤더니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기억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래요. 3년이죠. 3년. 3년 이상 경작했을 때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죠. 자, 16번 봤더니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갑 소유의 A 농지를 을 소유의 B 농지와 교환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은 이랬죠. 단 A 농지가 B 농지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지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갑 소유의 A 농지하고 을 소유의 B 농지하고 서로 무엇을 했다고요? 교환을 했대요. 자, 농지끼리 교환을 했을 때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그쵸? 자, 그때 A 농지가 얼마래요? 10억이래요. B 농지가 얼마래요? Y래요. 자, 그러면 A 농지 10억과 B 농지 Y, 즉 10억에서 Y를 뺀 요 두 개의 차이가 둘 중에 어느 쪽에? 큰 쪽, 큰 쪽이면 10억 쪽이죠. 10억에 4분의 1이에요. 10억에 4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이하가. 그러면 10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이잖아요. 결국 2억 5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 소리죠? 요거 찾아내라고 이거. 이 계산식. 그러면은 자, 일단 2억 5천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잖아요. 2억 5천 나와 있는 거죠. 1번밖에 없죠. 아시겠어요? 2억 5천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천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1번에 보면은 앞에가 2억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 아시겠죠? 그냥 헷갈리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억 5천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최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최소 7억 5천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A 농지를 뭐 했어요? 팔았죠. 그러면 A 농지의 과거 무슨 가액이 있을까요? 취득가액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뭘 계산했을까요? 차익을 계산해서 세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을은 B 농지를 팔았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B 농지의 과거 뭐가 있어요? 취득가액이 있을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뭘 구했을까요? 차익을 구해서 각자 세금 내야 돼요. 각자 세금을 내는데 서로 농지끼리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비과세 주겠다고요. 단 이 두 개의 농지가 비슷한 가격의 농지끼리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금액의 농지는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몇 프로 주는 거예요? 25% 주는 거예요. 25%. 25% 벗어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요 차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요. 여기도 비과세, 여기도 비과세. 얘가 10억짜리라면. 만약에 10억짜리하고 9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 그래도 비과세. 왜냐면 두 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억 5천 이하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비과세, 여기도 비과세.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10억짜리하고 8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 그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만약에 10억짜리하고 7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 그때는 과세라고요. 왜냐면 요 두 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3억이면 2억 5천 넘어버렸죠? 2억 5천 넘어버렸으면 그때는 과세가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세고 여기도 과세다. 이야기죠.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최소 얘가 7억 5천짜리하고 교환을 했을 때 당신이 나온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고 나도 내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10억짜리하고 8억짜리하고 교환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2억이 생겼다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10억짜리하고 예를 들어서 8억짜리하고 교환을